첫 번째, 30대에 성공하면 불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 푼도 못 벌다가 월 300을 벌면 정말 행복하겠죠. 월 500을 벌다가 월 1000을 벌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월 1000을 벌다가 한 월 700을 벌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인간은 발전하고 있어야 행복함을 느낍니다. 정체되거나 후퇴하면 불안하고 불행해집니다.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을 하면 앞으로 더 엄청난 성공을 해야만 행복합니다. 그러니 한 번에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는 아주 조금씩 성장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세상이 뒤집힐 때 옵니다. 그리고 세상은 생각보다 자주 뒤집힙니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모두들 난리치고 세상 망한다고 할 때 심호 크게 한번 하고 기회를 낚아채면 됩니다. 변화가 있는 곳에는 무조건 기회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 공부를 잘했다고 일을 잘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간 사람은 수능이라는 시험에 최적화된 사람일 뿐입니다. 옛날 학력고사로 서울대 갔던 사람도 수능을 봤었다면 서울대 못 갈 사람 많을 겁니다. 물론 공부를 잘한 사람은 최소한 성실성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각한 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꾸준히 계속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꾸준히 행동만 하면 성공하기가 쉬운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매일 죽음을 생각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죽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면하죠. 두려우니까요. 하지만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오늘 겪은 스트레스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일입니다.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기에는 인생이 너무 소중해.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면 하루하루를 더 꽉꽉 채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남 탓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가 못한 거 가지고 동료 탓, 회사 탓, 나라 탓하는 병신들은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자기한테서 문제점을 찾아야지 그걸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부자가 더 착하고요.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더 착합니다.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베풀 수 있습니다. 부자들을 악으로 묘사하는 건 잘못됐어. 불법으로 부를 창출했다거나 그냥 쉽게 물려받은 게 아니라면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시대를 잘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존경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돈보다는 건강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건강과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돈을 사랑하세요. 여덟 번째, 결혼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은 경제관념입니다. 한 명은 악착같이 모으려는데 한 명은 편하게 쓰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악착같이 모으는 것도 틀린 게 아니고 하루하루 그냥 써버리는 것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 골치 아픕니다. 결혼 전에 이 사람이 얼마를 모았고 빚이 얼마나 있는지보다 50배는 더 중요한 게 경제관념 일치 여부입니다. 만약 경제관념이 다르다면 그 결혼은 하지 않는 게 행복한 길입니다. 아홉 번째,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 나서는 거 극혐하는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열 번째, 금수저를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신승리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부러운 대상이 아닙니다. 금수저는 자기가 태어난 환경이 디폴트예요. 그 상황에서 더 나아져야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삼성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1등이 디폴트고 애플을 잡아야 행복하겠죠. 중산층보다 잘 사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중산층과 비교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국민보다 훨씬 돈은 많겠지만 지금 만족스럽진 않잖아요. 11번째, 정말 골치 아픈 일도 결국엔 풀립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일도 시간이 해결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최악인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찾아보세요. 엉킨 실타래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12번째, 부자가 되는 건 선택입니다. 부자가 되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많은 것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아무 희생도 없이 돈만 많이 벌겠다는 건 도둑놈 심보예요. 친구든 사랑이든 취미생활이든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만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부자가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13번째, 제 인생을 획기적으로 편하게 만들어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족이고 다른 하나는 듀얼 모니터입니다. 이거 안 썼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14번째, 잠은 무조건 잘 자야 합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사는 건 비효율적인 행동입니다. 잠을 푹 자줘야 깨어있을 때 밀도 높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15번째, 남을 지적해봐야 기분만 나쁩니다. 남이 사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논쟁하지 마세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어차피 계속 안 통할 겁니다. 굳이 설득하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이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16번째, 돈 버는 건 마케팅이 8알입니다. 본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마케팅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마케팅을 안 하는 존맛 설렁탕집보다 맛은 나쁘지 않은 정도지만 마케팅을 잘하는 곳이 돈을 압도적으로 더 법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죄다 인터넷에서 관심 끌어서 돈을 쓸어 담고 있죠.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옛날 사고에 갇혀있으면 뒤처집니다. 17번째, 배운 놈은 진짜 다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학창시절 매번 체육부장 했었는데요. 운동을 배워본 적은 없었지만 운동 신경이 있어서 항상 제일 잘했습니다. 성인이
성인이 돼서 배드민턴 클럽에 들어갔는데요. 배드민턴에 미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냥 실력으로 다 압살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배운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움직임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간결해요. 크게 충격받고 바로 배드민턴 레슨 끊었습니다. 18번째, 스트레스 받는 일을 글로 써보면 효과가 좋습니다. 머릿속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짜증나는 생각들을 글로 적어보면 정리가 됩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진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인지, 어떻게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딱 3분만 시간 내서 글로 써보세요.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해결책인지 답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19번째, 부자의 시간과 가난한 자의 시간의 가치는 다릅니다. 동일한 시간에 창출할 수 있는 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밥을 먹는다면 돈은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됩니다. 20번째,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돈 버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리스크도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지금 현실이에요. 방법은 유튜브에 깔렸습니다. 더 이상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21번째, 각자의 정답이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 번 사람에게는 주식이 정답이고, 경매로 돈 벌었으면 경매가 정답이고, 제빵으로 돈 번 사람한테는 제빵이 정답입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의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22번째, 세상에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약해 빠진 게 인간이에요. 의지력이 강해 보이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게 아니라 실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세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들어가세요. 그런 환경에서는 부동산 공부를 안 하는 게 미친놈입니다. 환경 설정을 해두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